어머님은 자꾸 저한테 이런 힘든 일만 시키시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한테 매일 이런 태도로 대하세요? 반찬 가게 하나 하면서 자존심은 왜 그렇게 세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을 이렇게 대놓고 모욕하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대꾸했어요. 은지야, 지금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알고 하는 거니? 내가 평생 이 가게를 위해 얼마나 땀 흘리며 일했는지,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은지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로 맞섰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게 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더 힘든 일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나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내가 지금 모욕하는 이 가게 일은 내가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일이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대신 자랑스러워 하겠니? 은지가 다시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말을 끊으며 이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일이 나한테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가 내 삶을 위해 선택한 일이야. 내가 이 일을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내 말로 내 노력을 무시하지는 말아야지. 그건 예의조차 없는 거야. 은지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가만히 있더니 결국 말을 쏟아내듯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세요? 어머님이 가게 지키느라 힘드셨던 건 알겠지만 그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강요하실 일인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경자님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손맛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자주 칭찬을 받곤 했죠. 그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요리하는 일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결혼 전에는 요리보다는 다른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젊었을 때는 직장에 다니며 사무직 일을 했고 사람들을 만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렇게 제 손맛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경자 씨가 해주는 반찬은 이상하게 밥이랑 딱 어울려. 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든다는 게 보람이 크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생활을 이어왔어요. 남편도 성실히 일했고 저는 집안일을 맡아 틈틈이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받은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 경제 상황도 점점 더 중요해졌어요. 학교에서 필요한 돈이나 학원비 같은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남편 혼자 일하는 걸 보면서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리였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김치며 나물 반찬 같은 걸 만들어 팔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점점 주문이 많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반찬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사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반찬 가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재료 준비부터 손님 응대까지 모든 게 저 혼자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죠. 몸은 고되지만 반찬을 사가시는 손님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면 피로가 싹 풀렸어요. 단골 손님도 생기고 가끔은 다른 동네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 온라인으로 돌아가잖아요. 반찬 가게도 이제는 온라인 주문을 받거나 SNS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솔직히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처럼 쉽게 배우고 따라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몇 번 망설이다가 우리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은지가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요. 며느리는 처음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래도 제가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가게에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지는 항상 말이 많고 밝은 성격이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행복하게 웃곤 했어요. 그런데 점점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약속했던 작업이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한두 번은 바쁜가 싶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부탁한 일은 뒷전이었고 제가 물어볼 때마다 핑계만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늘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강조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마치 나는 바쁘니까 어머님이 이해하셔야죠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화로 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은지에게 가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요. 사실 어머님 가게 홍보도 좋지만 제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말은 죄송하다고 하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태도였거든요. 제가 일부러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비꼬듯이 말했어요. 은지야, 너 바쁘다는 말도 이제는 좀 질린다. 내가 이 부탁을 너한테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시작도 못했니? 여 회사 일만 중요하고 우리 가게 일은 그렇게 하찮아 보이니?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서운한데요. 제가 일이 바빠서 그렇지 안 한다고 한 적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해보세요?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력한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다니. 내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드는 이 고된 일을 은지는 정말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맡겨놓은 일이었고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게가 더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주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홍보가 왜 중요한지 은지가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 아니면 은지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괜히 며느리를 다그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은지가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 혼자 끙끙대며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말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가게로 나가기 전에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단호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시간 좀 내봐라.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얘가 너한테 너무 큰 걸 바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와서 가게 일도 보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한번 같이 느껴봐. 은지는 처음엔 또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결국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은지가 반찬 가게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싶어서요. 그래서 약간 비꼬듯이 말했죠. 맞다. 내가 가게 일이라고 해봐야 뭐 대단히 힘들겠니? 그냥 서빙이나 조금 도와주고 손님들하고 대화나 좀 나눠봐라.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렇게 은지가 오후에 가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새벽에 시장에 다녀오고 오전 내내 반찬을 준비했으니 오후부터는 서빙과 손님 응대가 주된 일이었죠. 은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가게 안을 정리하며 은지를 맞았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으로 들어온 은지를 보니 반찬 가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직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되죠? 은지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트레이를 건넸어요. 이거 들어. 손님들한테 반찬 맛보라고 내놓는 거야. 그러면서 손님들이 무슨 반찬이 있는지 물어보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레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잘하는 것 같았어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반찬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름 보기 좋더라고요. 하지만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자 은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다른 요구를 했고 빠르게 움직이며 대처해야 했거든요. 어머님, 이 반찬은 뭐로 만든 거예요? 은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물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명했잖아. 너무 쉽다면서.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니? 저도 이럴 땐 웃으면서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직접 마주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님에게도 양해를 구하며 은지가 스스로 대답하게 놔뒀습니다. 그러다 은지가 손님들 앞에서 조금 실수라도 하면 그 반응이 금세 얼굴에 드러났어요. 손님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항의라도 하면
은지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기 일쑤였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야 반찬 가게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한지 조금은 느꼈겠지. 그날 저녁 은지는 서빙을 마치고 주방 뒤편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요. 제가 보기엔 그냥 간단히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님 상대도 하고 신경 쓸 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은지를 가만히 보며 대꾸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해보니 이제 알겠니? 가게 일이라는 게 그냥 반찬 몇 개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야. 재료 준비에서부터 손님 응대까지 하나도 쉬운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와보라고 한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마디 덧붙였죠. 은지야. 너는 내가 부탁한 홍보 일도 대충 넘기고 이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이 가게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얘가 매일 이렇게 일하는 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런데 내가 그걸 대충 하고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겠니?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은지가 반성하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은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기대를 품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제가 끝까지 은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반찬 가게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안에서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가게를 열 준비를 하며 전날 일을 떠올렸어요. 은지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리고 그 힘듦 속에서 뭔가를 깨달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바쁜 날이 될 거라 예상됐습니다. 평일이라도 점심시간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니까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은지를 부르면 어제처럼 당황하겠지만 하루 정도 더 가게 일을 겪어보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은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이번엔 별말 없이 약속 시간을 잡더군요. 어머님, 제가 오늘도 가게로 가면 되죠? 아마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긴 한데요. 은지가 스스로 가겠다고 한 걸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제가 가게 일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서빙만으로는 이 가게가 얼마나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한 곳인지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요. 은지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은지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은 반찬 재료를 직접 손질해 보라고 했어요. 평소라면 제가 혼자서 처리하던 일이었지만 은지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재료들 좀 손질해봐라. 물을 썰고 나물은 이파리 하나씩 골라내야 돼. 저도 바로 옆에서 다른 반찬 준비를 하면서 은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답하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물을 썰다가 두껍게 썬 걸 보고 제가 다시 얘기했죠. 그거 그렇게 썰면 손님들이 먹기 힘들어. 손님들이 좋아하는 크기가 따로 있어. 다시 해봐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썰기 시작했지만 금방 손이 느려지고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님, 이거 너무 힘드네요. 손도 아프고. 이거 언제 다 해요? 제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힘들지. 그런데 이게 반찬 가게 일의 시작일 뿐이야.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재료 손질. 나는 매일 새벽부터 해왔어. 너도 이제 그게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 느껴보는 거야.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물을 썰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무심한 척 다른 반찬을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은지가 조금씩 깨닫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재료 손질이 끝난 뒤에는 나물볶음을 맡겼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줬죠. 팬에 기름 조금 두르고 나물을 넣고 볶아라. 그런데 불 조절을 잘못하면 나물이 금방 타니까 불은 약하게 하고 천천히 해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급히 다가가서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건 그렇게 빨리 볶는 게 아니야. 요리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야. 내가 손님들에게 이 탄 나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니? 은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은지야, 이게 내가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야. 반찬 가게 일은 단순히 반찬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 손님들 입맛에 맞게 신경 써야 하고, 실수라도 하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 또 애써야 해. 내가 지금 얼마나 대충 했는지 내가 만들었던 탄나물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적어도 은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하면서 은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전날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은지에게 서빙을 맡겼습니다. 손님들마다 다른 반찬을 요청하며 은지를 불렀고 은지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 한 명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며 다짜고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 반찬이 너무 짜잖아. 내가 먹으려고 산 거지. 짠맛에 혀가 마비되려고 샀겠어? 은지는 당황한 듯 손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손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다시 가져다 주면 뭐하나. 애초에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손님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자 은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재빨리 다가가서 손님에게 말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으셨다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손님께서 저희 반찬을 좋아해 주시던 단골이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날이 서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일로 속상하신 건 아닌가요? 제가 말끝을 올리며 약간 비꼬듯 웃자 손님은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멈추더군요. 결국 다른 반찬을 가져다 드리며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은지가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손님 응대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조금은 알겠니, 은지야. 반찬 가게 일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그날 일을 마치고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은지가 이번 경험으로 뭔가 느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아직 알 수 없었죠.
저는 은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내가 힘들었겠지만 내가 매일 겪는 일이야.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부탁한 일이 왜 중요한지 말이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의 행동이 과연 달라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가 약속한 시간에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은지의 태도가 어제와 조금 달라졌기를 기대했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했던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저 오늘은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제가 어제 가게 일 도와드린 건 그저 경험 삼아 해본 거지. 제가 매일 이렇게 일을 도와드릴 순 없잖아요. 제 역할은 홍보를 도와드리는 거지 반찬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낀 당혹스러움과 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홍보할 제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면 그걸 만드는 과정부터 판매까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리요. 그런데 은지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무시한 채 자기 일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그래. 내가 홍보를 해준다니 고맙지. 그런데 내가 홍보하려는 반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경험도 없으면 그게 홍보가 되겠니? 손님들이 뭐가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겠어. 아니면 그냥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니? 은지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꼭 직접 일을 해봐야만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이 일을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맡기시면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이렇게까지 가벼운 태도를 보이는데 제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지야. 너 전문가라는 말을 참 쉽게도 한다. 내가 정말 전문가라면 내가 홍보하려는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것도 알겠지? 얘가 어제 하루만 가게 일을 도와보고도 지쳤잖아. 그러면서 이 반찬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얘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야? 은지는 한 걸음 물러서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홍보를 해드린다고 했지. 가게에서 손님을 상대하고 재료 손질까지 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제 본업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차분하게 말하면 도저히 이 아이의 태도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홍보를 해준다고 말만 해놓고 정작 반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상황도 모른 채로 일을 한다고? 얘가 홍보하는 반찬이 뭐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면 얘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을 속이는 거지. 손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몰라요. 그냥 한번 사보세요라고 할 거니? 은지는 입술을 꽉 다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배운 게 다 쓸모없을 것 같지.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을 믿고 돈을 쓰는 손님은 없어. 내가 지금 배워둔 것들은 나중에 내 일에도, 내 홍보에도, 심지어 내 아이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얘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참 우습지 않니? 은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꾸했어요. 어머님,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면 저도 좀 힘들어요. 제가 홍보를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은지야. 내가 제대로 하려면,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려면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회피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똑같이 회피하려고 할 거다. 그게 내가 말하는 전문가의 태도야? 은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은 씁쓸했어요. 사실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런 태도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지야. 내가 힘들다는 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 반찬 가게를 통해 배우는 게 단순히 우리 가게 일이 아니고 너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 더 해보고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은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만 더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홍보에 대해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나도 그 결과를 기대할게.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은지는 다시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은지가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로 깨닫길 바라며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은지가 가게 일을 돕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처음엔 반찬 만드는 일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아이가 점점 손님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가게 운영의 고충도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은지가 드디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은지는 가게 SNS 계정을 만들고 반찬 사진을 찍어 올리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도와주지 못한다며 미뤘던 일이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제법 능숙해 보였어요. 각 반찬마다 맛과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고 할인 이벤트도 열면서 손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더군요. 홍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오르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반찬을 포장해 택배로 보내는 일까지 새롭게 생기다 보니 손은 더 바빠졌지만 저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가게가 활기를 찾은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고요. 은지에게 고맙다는 말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은지야. 내 덕분에 가게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니 나도 힘이 난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은지가 가게로 찾아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홍보 덕분에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지금 받는 월급만으로는 제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대비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은지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운영비와 재료비를 감안하면 그 돈을 주는 것도 사실 꽤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오른 덕에 돈이 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더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은지야, 내가 홍보를 잘해줘서 매출이 오른 건 나도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이미 내 월급으로 200씩 주고 있잖아. 가게 사정도 생각해야지. 여기서 더 달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니? 은지는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홍보를 안 했다면 매출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가게 매출이 오른 건 제 공무인데 그에 대한 보상을 더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이렇게까지 자기 욕심만 내세우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거든요. 은지야, 내가 도와준 건 고맙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홍보를 맡기 전에도 이 가게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꾸려온 곳이야. 매출이 오르는 게 전부 내 덕분이라고. 그 말은 너무 건방지지 않니? 얘가 홍보를 해줬지만 그 반찬 하나하나는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거라는 걸 잊은 거야? 은지는 제 말에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시간을 쪼개가며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저도 제 일이 있는데 어머님 가게를 위해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받는 월급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죠. 저는 은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꾸했어요. 내 말이 맞아. 내 일이 중요하지. 그런데 내가 진짜로 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 일을 맡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지. 내가 맡겠다고 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거야. 이미 200씩 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달라는 건 그건 책임이 아니라 욕심 아니니? 은지는 제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쏟아부었으니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죠? 어머님도 돈 벌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말에 저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내가 공짜로 일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지금까지 일한 대가로 200씩 받아왔잖아. 그런데도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얘가 그렇게 돈이 아쉬우면 그 시간에 내 본업에 더 집중하지 그러니? 은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겠구나. 저는 은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겠지만 잘 생각해봐라. 내가 요구하는 게 정말 정당한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건지. 나는 내가 도와준 게 고맙긴 하지만 그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한테 더는 줄 수 없어. 내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함과 답답함이 뒤섞인 기분으로 가게를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가 그날 싸우고 나간 뒤로 가게 일은 다시 제가 혼자서 전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은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워낙 급하고 감정적이긴 해도 그래도 가족인데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 다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지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가게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재료로 만든 반찬들이 유독 빠르게 재고가 맞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이나 전복 장아찌 같은 고급 반찬이 손님 수에 비해 너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 정신없이 바빴고 포장 주문도 늘어났으니 실수했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이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날 만든 갈비찜 양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다녀간 뒤 재고를 세어보니 몇 개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바쁘다고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지가 주방에 몰래 들어와 반찬통을 열고 갈비찜과 전복 장아찌를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제 믿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은지야, 오늘 저녁에 잠깐 가게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가게로 온 은지를 앉히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내가 가게에서 반찬을 몰래 가져간 거 내가 CCTV로 확인했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기나 해? 은지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저를 쳐다보더니 곧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깟 반찬이 얼마나 한다고 CCTV까지 돌려보면서 저를 몰아세우세요? 그냥 몇 개 가져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실 일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그깟 반찬. 내가 지금 그깟 반찬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얼마나 책임감 없이 행동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내가 가져간 반찬은 손님들한테 팔아야 하는 물건이고 그걸 내가 몰래 가져간 건 엄연히 절도야. 내가 이걸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은지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도요? 어머님, 제가 인센티브도 못 받았는데 반찬이라도 가져가서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 가게를 위해 일했는데 반찬 몇 개 가져간 거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가게를 위해 일해준 건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월급을 받고 한 일이잖아.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몰래 반찬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가족이고 뭐고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정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거니?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도 제 자존심이 있는데 절돈이 뭐냐면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시다니요. 저 홍보도 이제 그만둘 거예요. 어머님 가게 일이니 어머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감마저 밀려왔습니다. 은지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아야 할까? 아니면 이 일을 단호히 끊어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은지를 붙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은지가 나간 뒤로 가게는 조용했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은지와 대화를 시도해야 할지 생각이 엉켜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로 저는 바로 홍보와 관련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은지가 나간 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온라인 홍보 덕에 매출이 올랐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은지에게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도 없었고요. 새로 고용한 홍보 관리자는 젊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 가게의 장점과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홍보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서 실행해 나가더군요. 처음 몇 주 동안은 결과를 지켜보며 조바심이 났지만 곧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가 관리하던 때보다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관리자가 광고 캠페인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훨씬 세련되고 친절했거든요.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가게가 더 바빠졌지만 저는 오히려 행복했어요. 이제 은지와의 불편한 갈등도 없었고 가게는 더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게 일은 바쁘면서도 보람 있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 장사가 끝나고 가게 정리를 마치려던 찰나에 문이 열리더니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얼굴빛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은지는 가게 한쪽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요. 저는 은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도 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고 다른 데 알아봐도 취업이 안 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머님, 제가 다시 가게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홍보든 뭐든 어머님께서 필요하신 일 뭐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은지의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은지가 다시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통쾌함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내가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내가 돌아와서 홍보 일을 다시 맡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고 그 사람 덕분에 가게 매출도 더 늘었어. 내가 했던 일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니 그 자리를 너한테 내줄 이유는 없단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할 수는 있어. 가게에서 재료를 손질하거나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반찬을 포장하는 일이야. 내가 정말로 일할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일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은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어요. 은지야, 내가 너를 밀어내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돌아오려면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해. 내가 정말 이 가게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면 과거의 일은 모두 뒤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와야 해.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진심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가르쳐 볼 생각이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끝까지 외면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은지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제발 더 나은 태도로 임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로 다시 돌아온 뒤로 저는 은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은지가 돌아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저를 무시하던 태도와 뻔뻔한 행동들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은지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기회를 주기로 했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은지가 정말로 반성하고 변하려면 가게 일의 고됨과 제 노력을 제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지는 처음부터 아주 순한 양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말이라면 뭐든 고분고분하게 따랐고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반성한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은지에게 가게의 가장 힘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하는 일부터 주방의 바닥과 벽을 청소하는 일까지요. 제가 직접 해오던 일들이지만 은지가 돌아왔으니 이번엔 그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이 무더운 날씨에 냉장고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다. 내가 항상 깨끗이 닦아뒀지만 가끔씩 꺼내서 구석구석 청소해야 해. 오늘은 내가 해보겠니? 은지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을 띠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바로 할게요. 저는 일부러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냉장고 청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냉기를 견디며 구석구석 닦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은지는 묵묵히 일을 끝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은 주방 뒤쪽에 쌓여있던 무거운 재료 상자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상자를 옮기느라 진땀을 빼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은지야, 이런 일은 생각보다 고되다. 내가 홍보 일만 하던 때는 몰랐겠지만 가게라는 게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손이 많이 가는 곳이야. 내가 이런 걸 직접 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니? 은지는 힘들게 상자를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힘들긴 한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저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셨던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비웃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알겠다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가게를 꾸려왔는지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루 종일 은지는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반찬통을 씻고 남은 재료를 보관하고 손님이 다녀간 뒤 테이블을 닦는 일까지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서빙까지 맡았고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감당하느라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저는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너도 알겠지만
가게 일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홍보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제가 그녀의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했으니 내가 특별히 이걸 챙겨줄게. 그러면서 저는 갈비찜 한 통을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내가 가게에서 몰래 가져갔던 갈비찜 말이야. 그땐 몰래 가져가더니 이제는 내가 직접 챙겨주니까 맛있게 먹어야겠지. 은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 살짝 통쾌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은지가 정말로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일을 통해 은지가 조금 더 배웠기를 바라며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다음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제 곁에서 일을 배우며 함께 해줄 수 있는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